최근 중국의 월드컵 예선전을 보러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들이 중국 커뮤니티에 한국 여행 후기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살짝 한국에 대해 좋게 쓴 글이었는데 여러분은 중국 선전시에 주문하면 드론이 커피를 가져와 주는 곳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까이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딴 거 만들 바에 한국처럼 실용적인 것을 만들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뒤에는 이 글에 달렸던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데 약 3.7초 걸리더군요. 저에게 3.7초 정도 써주실 수 있나요? 만약 써주셨다면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그 글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번에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 한국에 이틀 다녀왔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었다. 물론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첨단 도시는 아니다. 최첨단이라고 산다면 선전 같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최첨단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대해 느낀 것은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국가라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고 주위에서 아무리 케이팝을 몰래 듣고 있더라도 나는 계속 중국의 노래만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본 서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나는 겉모습을 보고 도시를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서울의 겉모습도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나는 서울의 내부를 들여다봤고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진국임을 느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불편하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달라. 악플을 남기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느꼈던 것을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 한국인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이미 여기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 절반을 넘어갔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겠지. 나는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인들과 우리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공유했다. 우리는 모두 눈빛이 어둡다. 이 눈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예를 들면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상식적인 대화가 통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경기장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내가 경기를 볼 수 없다면 그에게 앉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눈빛이 죽어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낸다. 자기가 일어나고 앉는 것은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소리 지른다.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져서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것이 바로 눈빛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한다. 그들에게 경기가 안 보이니 앉아달라고 말하면 그들은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그런데 일본인들도 미안하다고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악하다. 그들은 그것을 담아둔 상태로 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듯 눈빛은 가장 중요하다. 눈빛이라고 말해서 헷갈리다면 나는 이것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바꾸고 싶다. 나는 중국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 상식은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보기 힘들다.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일본도 안 보이는 곳이 매우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서 그 살아있는 눈빛을 볼 수 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모든 게 설명이 된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친구들과 지낼 때, 그들은 결국 서로 상식이 통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 말이 상식이고, 말이 쉽지만 상식이 없는 나라는 정말 많다. 이것은 정말이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나는 중국 사람들이 상식이 없고 모자르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너무 중국에 오래 살면서 오래전 중국식 발상들만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중국은 강한 나라다. 하지만 이제 모든 나라에게도 나라만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한다.
이탈리아 음식이 중국 음식보다 유명하고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하고, 유럽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만큼 길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족한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중국 선전시의 지하철처럼 매우 시설이 좋다. 그런데 그 시설의 용도 자체가 다르다. 우리 중국 지하철에는 보여주기식의 시설이 너무나도 많다. 온통 아무도 쓰지 않는 시설 천국이다. 그 누가 지하철에서 QR코드를 찍고 에어 화면으로 지하철역을 안내받을까? 이거 사실 엄청 귀찮은 짓이다. 그런데 선전은 이러한 최첨단 기능을 엄청 깔아놨다. 아무도 안 쓰는데 말이다. 중국의 최첨단 시설들은 매우 실용적이지 못하고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깔아놨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설들은 달랐다. 그들은 심폐소생기를 곳곳에 달아놨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거울들과 화장실 곳곳에 설치된 비데, 그리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참고로 한국의 스크린 도어는 손잡이를 잡고 열면 비상시에 열고 탈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짜 잘 되어 있다. 한국 지하철의 시설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심폐소생기라든가 꽉 찬 스크린 도어, 특히 비상시 누르면 열리는 스크린 도어까지 그들은 모든 실용적인 비상용 기능들을 전부 구비했다. 물론 중국 선전에도 그런 것이 가끔가다 있다. 진짜 비상시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보인다.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에는 보여주기 식이 너무 많다. 이것은 결국 내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차이점, 특징과 연결된다. 결국은 상식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생각해도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면 실용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막 설치한다고 되는가? 선전시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스타벅스를 배송해주는 기능. 진짜 누가 봤을 때는 엄청 최첨단이고 멋지다.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지지. 그런데 사실은 전혀 하나도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냥 근처 스타벅스 가서 음료 주문하면 5분이면 끝나는 것을 드론 기다린다고 20분, 30분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드론 보려고? 심지어 돈을 더 내면서? 그런 짓을 도대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드론은 심지어 아직도 위험해서 오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만약 커피를 떨어뜨린다면 길 가던 사람이 머리에 커피와 얼음을 맞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중국이 선전시에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은 인륜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다녀와 보고 정말 크게 깨달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어느 중국인이 분노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니? 도대체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인지 잘 알기를 바란다. 아마 지금 한국에 축구 보러 가서 자기가 한국에 있다고 추적이 안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커들은 추적을 할 수가 있다. 한국에 대해 무작정 찬양하는 것을 보니 약간은 반동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모든 시설들은 전부 한국에 있는 것들보다 뛰어나다. 중국 선전시의 스타벅스 드론은 위험하지 않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실용적이며 안전하다. 사고가 난 적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정도의 최첨단 도시를 서울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다. 서울은 첨단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데 미국인들이 띄워주고 있어서 최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서울은 키오스크를 쓰지도 않고 핸드폰 결제가 많이 퍼져 있지도 않는 도시다.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는 아직도 현금을 들고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근데 최첨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중국인이 버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에는 한국에서 엄청 옛날에 사라진 버스 안내양이 아직도 있다는 거? 요즘 좀 점점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아무튼 아직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인 버스 탈 때 꾹꾹 눌러줘야 다들 탈 수가 있거든요. 중국 버스 문화 진짜 재밌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폼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